좋아요, 구독! 미국의 고용 둔화로 웃고 있을 연준이라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하지만 또 현재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고용 지표가 둔화되면은 증시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텐데 또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또 웃고 있는 이 상황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향후의 증시 향방 어떻게 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제 방송을 조금 오래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일단은 기사를 보면 어저께 구인이직 보고서 발표가 났고 작년 12월부터 제가 구인이직 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구인이직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NBC 기사인데요. 구인 광고입니다. 구인 광고. 그래서 1시간에 16달러 준다라는 한 2만 원 정도 되네요. 1시간에 16달러. 그리고 자, 우리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지금 구인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뭡니까? 1,000만 명 이하로 일단은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구인이.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볼게요. 네. 그래서 이게 2021년 5월 이후에 다시 네네. 최저치를 찍은 건데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조금 중요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다음 달 다시 구인이직 보고서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비농지표와 실업률 추이를 일단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기사를 몇 개 보면 제가 원문으로 일단은 가져왔는데 두 달, 2년 만에 첫 번째로 일단은 1,000만 개 아래로 내려왔고, 이게 어떻게 보면 페드가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일 수가 있다, 영향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페드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개념을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파월이나 페드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연착륙, 경기 침체 없이 경기 회복이 되는 연착륙을 지금 외치고는 있으나 속뜻은 알 수가 없습니다. 속뜻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예요? 침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 거는 확실해요. 예. 침체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2대1에서 1.7대 1이 됐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자, 네, 계속해서 제가 연습장을 좀 켜놓고 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인이직 보고서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개념을 알려드리면 구인이직 보고서입니다. 구인이직 보고서인데 여기에 대해서 개념을 좀 알려드리면 구인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거죠. 자, 기업에서 사람을 구합니다. 구인. 그리고 요 반대편에는 뭐가 있나요? 개인이 있죠. 개인이 뭐예요? 구직을 합니다. 구직. 이게 뭐예요? 구인이직 보고서인데, 자, 기업에서 구인을 하고 개인이 구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있고 내가 있습니다. 자, 일을 하려는 사람보다 구인을 하려는 기업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보세요. 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에 내가 두 개 다 컨택을 해서 면접을 봅니다. A라는 회사는 급여를 200만 원 준대요. 오케이, 출근하겠다. 그런데 다음 날에 B라는 회사 가서 면접을 또 봅니다. 자, 급여가 똑같이 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를 가야 되나요? 일단은 A를 가겠죠. 네. 다른 조건들이 다 공평하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나는 B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연봉 협상을 합니다. A라는 회사에서 2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B라는 회사가 내가 너무 좋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월급을 조금 더 달라라고 내가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라는 회사는 어떻게 돼요? 22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준다고 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내 월급은 어떻게 되죠? 220만 원이 되니까 이게 뭡니까? 임금이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임금 상승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 구인이직 보고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핵심 포인트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2대 1에서
1.7대 1로 내려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앞자리 수는 뭐냐면요, 여러분. 기업입니다. 기업. 기업. 내가 일을 하고 싶은 게 1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나를 원하는 기업이 2군데란 얘기고,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나를 원하는 기업이 1.7개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나를 원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임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겁니다. 인플레가 심화돼요. 그래서 뭡니까? 이 2대 1과 1.7대 1이라는 게 계속 낮아져야 됩니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느냐? 1대 1 이하로 낮아져야 된다. 자, 이건 뭐예요? 기업이고 이건 뭡니까? 나입니다. 개인이에요. 그래야 임금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1이 0단위로 가는 거죠. 0.9대 1, 0.8대 1, 0.7대 1로 낮아져야 이게 어떻게 돼요? 임금 인플레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한 부분에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에 기사에서 일단은 얘기를 했던 것이 이거예요. 자, 전에는 2대 1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1.7대 1로 낮아졌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페드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다. 인플레이션이 잡는다라는 그 시그널이 뭡니까? 물가가 낮춰지고 소비가 줄어든다. 자, 물가가 낮춰지고 소비가 줄어듭니다. CPI 기준으로 물가는 9.1에서 6%대까지 왔고요. 자, 소비도 지금 일단은 조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 활동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기업의 생산 활동이 낮아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정리해고예요. 정리해고 다음에 임팩트가 있는 것이 대량 해고. 대량 해고로 인해서 실업률의 상승. 자, 따라서 지금 타이틀이 고용 둔화로 웃고 있을 연준이란 타이틀이 왜 지금 나오냐면, 자, 네. 1년 동안의 우리 추이를 일단 보겠습니다. 1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아까 기사에서 20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금리 인상을 9번 했어요. 9번 했습니다. 자, 금리는 0.25%에서 현재 뭐예요? 5.0%까지 20배가 상승을 했어요, 여러분. 자, 20배가 상승을 했고, 자, 지금 그러면 9번의 금리 인상 중에서 20번의 상승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CPI 기준으로 9.1에서 6%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연준의 목표는 뭔가요? 이게 일단은 2%대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1년 동안 9번의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를 20배 정도 올려서 3% 정도 다운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6%에서 2%까지 4%를 더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 자, 1년 넘게 했던 이거를요, 똑같이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을 9번 해야 되고요. 최소한 금리를 20배 이상 올려야 인플레이션이 2%가 됩니다. 연준의 목표치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연준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지금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올 겁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이것을 금리 동결로 가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인플레이션을 낮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 뭐가 있다? 실업률의 상승. 실업률의 상승. 실업률의 상승으로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면, 실질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업률의 상승으로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면 소비가 위축이 되죠, 당연히. 소비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효과가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준이 이거를 모르고 있을까요? 이거 2021년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립스 곡선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죠. 필립스 곡선 어떻게 됩니까?
밑에가 뭔가요? 실업률. 위에가 뭐야? 물가.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물가와 실업률은 반대이기 때문에 물가 잡으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된다.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물가 낮추려면 경기 박살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구인이직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구인율이 낮아졌습니다. 구인이 낮아졌어요. 2대 1에서 일단 1.7대 1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자, 구인율이 낮아지면 두 가지 관점이 있겠죠. 노동시장이 조금 깨지는 것 같으니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못하겠구나. 금리 동결하겠구나. 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인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다음 프로세스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실업률의 상승. 실업률의 상승은 뭡니까?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가 어저께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게 증시에도 반영이 되고 우리 선물 시장에도 지금 반영이 돼서 어저께부터 많은 하락을 불러왔다. 그에 따른 5일까지 가볼까요? 자, 5일은 뭡니까?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공급 이슈는 뭐가 있나요? 감산, 오펙의 감산. 수요 이슈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요 이슈는 미국의 경기 침체. 지금 뭐예요? 이게 더 커 보인다. 그래서 5일도 하락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연계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지금 시장의 상황은요, 아주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목요일 날 제가 공개 방송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날에 제가 자세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이 시장에 대해서 내가 지금 좀 알고 싶다, 이해를 하고 싶다. 이게 왜 시장이 내려가는가, 올라가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공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